작년 여름 에어컨 한번 틀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문 열고 부채 돌리며 버티던 기억 아직도 생생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정부가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대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약 30%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9세 에너지복지정책 자문위원 김윤석입니다. 15년 넘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에너지 관련 민원과 정책을 다루며 서민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노부부 댁을 찾았는데요. 낮에도 불을 켜지 않고 지내시더라고요.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고 거실 창문만 열어두고 부채로 하루를 버티고 계셨습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대로 여름을 나시겠다고 하셨죠. 그때 들었던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덥고 마는 거지 요금 폭탄 맞으면 아들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어요. 그 마음 너무 잘 알기에 이번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정부는 올여름 7월과 8월 두 달간 전기요금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월 200kW 이하로 사용하는 가정은 약 30%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지원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전적 혜택이 아닙니다. 생활의 여유를 조금이라도 되찾아주는 민생 중심의 에너지 복지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정책의 핵심 내용과 꼭 챙겨야 할 실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절감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함께 풀어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편안히 만나보실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조건만 되면 전기세 30% 줄어듭니다. 지난해 여름 에어컨을 틀어놓고 편하게 지내신 어르신 계셨을까요? 덥다고 틀면 요금 폭탄 맞고 잠자니 숨이 턱턱 막히고 그렇게 지친 여름을 겨우 버티신 분들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그러셨어요. 작년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요. 에어컨은 하루에 2시간도 못 틀었는데 요금이 평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올해는 다릅니다. 정부가 2025년 여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부담을 확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은 말 그대로 여름철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 그리고 할인 지원이 핵심입니다. 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건 사용량 200kWh 이하, 즉 전기 적게 쓰는 가정은 무려 30% 가까이 요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kWh가 어느 정도냐고요? 혼자 사는 분이나 부부 둘이 살면서 에어컨을 아주 많이 틀지 않는다면 충분히 해당됩니다. 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서울 기준 23평대 아파트에서 하루 2시간씩 에어컨을 켜도 200kWh 안에서 관리 가능합니다. 특히 1인 가구나 부모님만 사시는 집, 주로 낮에 부재 중인 맞벌이 가정, 이런 집은 대부분 200kWh 이하로 사용합니다. 즉, 이 조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전기요금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누진제, 구간 자체를 완화해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모두에 혜택이 가도록 조정했기 때문에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용량만 만족하면 할인은 자동 적용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에너지 바우처나 복지 감면 혜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 체감되는 할인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처럼 집에 오래 있는 사람은 조건이 안 되지 않겠냐?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줄이는 생활 습관 몇 가지만 적용해도 200kWh 아래로 유지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냉방기기를 강풍 대신 약풍으로 돌리고 외출할 땐 타이머로 꺼지게만 해도 30kWh 이상 절약됩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자주 보는 선풍기와 에어컨 병행 사용법,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에어컨을 아예 끄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여름을 만드는 게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혜택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생활에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만든 배려입니다. 실제로 복지 부담 감축을 위한 기획재 정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약 1100만 가구 이상이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엔 일반 가구는 물론이고 소형 자영업자까지 포함됩니다. 이 말은 곧 나도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 안 했다고 혜택 못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번엔 사용량만 맞으면 누구든 자동으로 할인됩니다. 혹시 걱정되신다면 6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본요금 포함 사용량이 200kWh 이하였는지 살펴보시면 내가 대상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도 6월 요금이 4만원대였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에어컨만 아꼈으면 7월, 8월도 충분히 감면 대상 안에 들어간다는 걸 직접 확인해 드렸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여름, 이번엔 조금은 숨통이 트이실 겁니다. 꼭 대상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소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통 트이는 여름, 정부 전기요금 감면, 정책의 배경과 핵심, 몇 해 전부터 여름철,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쌓이고 있었죠. 기온은 오르는데 누진제는 여전하고 전기요금 체계는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엔 그리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여름엔 전국에서 폭염 일수가 30일을 넘긴 지역이 많았고 노년층의 온열질환 사고도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 한번 제대로 못 켜고 사는 현실은 복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은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미 사상 최장기간 폭염을 예고하고 있고 국제 에너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그 사이 정책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정부는 에너지 복지를 단순 지원이 아닌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책을 두고 민생 최우선 원칙에 따라 폭염기 기본적인 냉방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전기요금 감면이 소수의 대상만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기본적 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바우처 신청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에 국한되었다면 이번에는 평범한 가정도 자연스럽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 사는 은퇴한 부부 한 쌍이 있다고 해봅시다. 평일 낮에는 동네 마실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 간단한 취사를 하며 밤에 잠시 에어컨을 트는 수준이라면 평균 전력 사용량은 한 달 기준 180kWh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정책의 자동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감면책을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사용량 기준으로만 판단되게 설계했습니다. 이는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배려한 것으로 실제 고지서만 봐도 할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명세서 형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정책이 다소 생소하거나 믿기지 않으신다면 정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7월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에 대해 구체적인 예상 수치까지 발표했는데요.
전체 가정의 약 43%가 직접적 감면을 받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소형 점포 약 120만 곳이 누진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가정용만이 아닌 영세 자영업자나 1인 운영 매장들도 폭염 대응의 대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그만 세탁소나 동네 이발소 같은 곳은 에어컨 한 대와 전등 몇 개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월 전력 사용량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런 업장들에겐 이번 감면이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전기요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인상 기조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감면은 단기 정책임에도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면 단순히 요금을 깎아주는 것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기준선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냉방도 이젠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런 혜택이 단순한 할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여름. 그 시작이 바로 이 정책입니다. 정부가 숨겨둔 추가 지원. 이건 꼭 챙기세요. 이번 여름 전기요금 감면 정책은 단순한 할인 정책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은 혜택이 몇 가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부가 직접 공지한 내용 중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가구에 제공되는 계절별 에너지 지원금인데요. 대부분 겨울철 난방 지원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름철 냉방에도 바우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10만원 수준, 4인 가구는 15만원까지 여름철 전기요금으로 쓸 수 있게 지원이 이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바우처는 일반 전기요금 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전기요금이 할인되고 그 요금조차 바우처로 낼 수 있다면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되는 셈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72세 이종남 어르신은 혼자 지내시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작년까지는 에어컨을 거의 켜지 못했는데 올해는 동사무소에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안내받고 주 4회 이상 에어컨을 마음 편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여름철 냉방을 심리적으로 참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책은 그 마음의 무게를 많이 덜어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놓치기 쉬운 혜택은 전기요금 복지 할인입니다. 이건 바우처와 별개로 월 사용량이 적은 취약계층에게 상시적으로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독립유공자 가족 등에게 적용되고 요금 감면 폭은 한 달에 16,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 가구 중에 노부부 둘만 사는 집처럼 전기 사용량이 200kWh를 넘지 않는 경우 감면 기준을 자연스럽게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도 역시 바우처와 중복 가능하며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최초 한 번은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이마저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해져 자녀들이 대신 간단히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제도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쿨케어 가정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냉방 복지를 동시에 겨냥해 노후된 벽걸이형 에어컨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는 1인 고령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졌고 에어컨 본체 가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해줍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정혜 여사님은 10년 넘게 사용하던 소형 에어컨이 말썽이던 차에 이 사업을 통해
신형 인버터 에어컨으로 무상 교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책은 꼭 뉴스에 나와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소식지나 동사무소 공지문에서 먼저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히 챙기면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2022년 8월 어느 날이었죠? 에어컨도 아껴 썼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달에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3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 경기도 수원이 71세 이화순 어르신은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속이 쓰리다고 하셨어요. 이제는 무조건 절약만 하는 게 아니라 현명한 사용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다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무작정 전기 제품을 줄인다고 요금이 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생활 습관을 똑똑하게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길 여름철 전기요금 줄이는 3가지 습관, 어렵지 않으면서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의 온도 설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하게 하겠다고 에어컨 온도를 22도 이하로 설정해 두시곤 하죠. 하지만 이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전기 사용량이 7% 이상 차이 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온도 차이로 인한 전기요금 격차는 한 달 기준으로 2만 원 이상도 차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에어컨은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때 전력을 적게 사용합니다. 처음 켰을 때는 강풍으로 빨리 시원하게 만들고 그 후에는 자동 운전 모드로 유지하는 게 전기 절약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 시간대 조절입니다. 특히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기 사용량뿐 아니라 사용하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한국전력에서 권장하는 사용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11시 이후입니다. 즉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가전제품을 돌리는 게 유리합니다. 에어컨뿐 아니라 세탁기나 전자레인지, 선풍기, 제습기 등도 가능하면 이 시간대에 사용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는 대기전력 차단입니다.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콘센트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 상태면 전력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텔레비전, 셋톱박스, 공기청정기, 비데, 컴퓨터, 모니터 이런 제품들은 꺼진 상태에서도 대기 전력이 계속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냉방기를 자주 쓰기 때문에 이런 대기 전력이 총 전기요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 전력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멀티탭 스위치를 끄는 것입니다. 혹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엔 아예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71세 이화순 어르신은 작년에 작은 타이머 콘센트를 집안 곳곳에 설치하고 대기 전력을 잡는데 정말 효과를 보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아 불편했지만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손이 먼저 움직이신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매달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 전기요금 절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줄이는 것, 그게 진짜 여름철 절약법입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충분히 실천할 수 있고 생각보다 효과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하나씩 바꿔보는 것, 그것이 진짜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할인 혜택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우리 집은 적용이 안 됐을까? 이런 아쉬움 한 번쯤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대부분이 정보에 제때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기요금 할인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감면 혜택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이 고지서에 반영되지 않은 가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전 시스템에 고객 정보가 누락됐거나 신청 기간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화순 어르신의 이웃이셨던 성북동의 68세 최정열 어르신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습니다. 분명 TV에서는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왜 고지서는 그대로냐며 불만을 가졌지만 알고 보니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아쉬운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정부 정책은 한전 홈페이지 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그리고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됩니다. 주기적으로 확인만 해도 혜택을 놓칠 가능성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처럼 200kW 이하 사용 시 30% 감면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 집이 평소 얼마나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 매달 250kW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딱 50kW만 줄여도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지서를 보고 평균 사용량을 체크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신청하기입니다. 한전 콜센터, 정부24, 행정복지센터의 에너지 바우처 담당 창구, 이런 곳에서 지원 신청이나 상담을 쉽게 도와드립니다. 가끔 주변에서 전화로 이상한 접수를 유도하거나 문자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건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놓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나버리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럴 땐 가족이나 자녀들에게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워낙 빠르다 보니 아이들이나 손주들이 더 빨리 알기도 하니까요. 정보는 찾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밀어 줍니다. 혜택은 알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지나쳤던 것뿐이지 알고 나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생활 속 작은 변화만 주어도 전기요금 걱정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좋은 출발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보면 됩니다. 햇살이 유난히 따가운 여름 오후였습니다. 창밖엔 매미 소리가 울고 부엌에선 전기밥솥이 조용히 밥을 짓고 있었죠. 이화순 어르신께선 그날도 오랜만에 손주들이 놀러 온다며 작은 선풍기를 여러 개 꺼내 놓으셨습니다. 전기요금이 걱정되긴 했지만 오늘만큼은 환하게 웃는 손주들 얼굴이 더 소중하셨습니다. 누진제 완화 정책 덕분에 이번 여름은 좀 더 마음이 놓인다며 차 한 잔 건네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준비하면 조금 덜 힘들게 여름을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삶을 조금씩 지켜주고 있다는 걸 어르신들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여름이 시원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지길 바라며 작은 정보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 소중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혜 인생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까요?